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그동안 평상시에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나, 식습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실제 생활 그대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건강한 팁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전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팁 나갑니다. 이게 바로 상황버섯 현미차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이 텀블러가 2리터짜리거든요. 이 2리터짜리에 가득 상황버섯 현미차를 채워서 와요. 혈당이 하루 전체 중에서 가장 취약한 시간이 바로 아침이거든요. 이 아침에 불안한 혈당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는 건강 꿀팁을 바로 이 상황버섯 현미차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상황버섯이 한방에서 오랫동안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었거든요. 상황버섯 자체는 베타글루칸, 그리고 폴리페놀, 그리고 식이섬유라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 올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일석이조거든요. 제가 이따가 요거 만드는 법까지 한의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저희 한의원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의원 2층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 한의원 입구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제가 또 요리하는 한의사 아니겠습니까? 혈당을 관리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지키는데 식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요리하는 한의사가 된 겁니다. 아침 식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밥상닥터의 연구실. 이렇게 생긴 주방이 바로 저 밥상닥터 신동진의 연구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아침밥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한테 하시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침밥 꼭 먹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더군다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침밥 없이 내 혈당을 관리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드실 만한 음식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료가 필요하겠죠. 제 재료 창고에 한번 어떤 재료를 꺼내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짜자자잔. 여기서 저는 상황버섯 쌀을 꺼내서 바로 이 쌀로 여러분들께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보통 백미쌀 드시거나 백미만으로 된 쌀을 드시거나 밥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프레이크 이런 걸 드시게 되면 혈당은 정말 춤을 추는 혈당을 보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침을 드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몸에 건강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면역력까지 올릴 수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상황버섯쌀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버섯쌀로 밥을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김이 모락모락 보이시나요? 상황버섯쌀이지만 색깔이 현미입니다. 상황버섯쌀은 현미를 가지고 만든 쌀입니다. 가라 현미라서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드셔보시고 100% 현미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백미를 8:2 비율 정도로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부드럽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100%로 만들어서 한번 먼저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요리하는 한의사 모드로 변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만들 음식은 상황버섯쌀을 이용한 강된장 주먹밥입니다. 강된장 좀 짤 수 있지 않습니까? 강된장에 두부를 넣어서 염도를 낮춰줄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비율을 더 높여줄 겁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식사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염도가 너무 높다고 하면 이때 식후 혈당이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트륨, 소금 성분이 음식, 포도당과 함께 들어가면 장에서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리의 초점도 소금량이 줄어야 된다라는 게 초점입니다. 이 주먹밥은요, 양념 최소화했고요, 또 단백질을 더해서
몸의 흐름, 혈당의 안정성,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메뉴인 겁니다. 예, 이제 주먹밥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밥을 풀도록 하고요. 참치를 넣겠습니다. 저는 단백질이 풍부한 참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근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간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강된장이랑 같이 먹을 거니까 약간 싱겁게 심심하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참치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맛있을 겁니다. 짜잔. 네, 이런 식으로 주먹밥을 여러 개 빚어 놓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침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를 맨 처음 할 때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본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셨죠? 예, 브로콜리. 숙주나물입니다. 식사 전에 그러면 얼마나 드셔야 되나? 한 5젓가락 분량 정도의 나물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채소가 먼저 들어가서 장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식이섬유가 장에 도포되면서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고 면역력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맛있는 주먹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 괜찮습니다. 누가 이걸 현미라고 생각할까? 아침 식사는요, 하루의 혈당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식사입니다. 아침에 잡곡밥 드시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소화기가 쉬고 있다가 처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친 쌀들을 드시는 것들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버섯 쌀은요, 발화현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심지어 물에 불리지 않고 하는 쌀이잖아요. 그만큼 부드럽거든요. 한번 꼭 드셔보시고요. 상황버섯 쌀로 만든 이 주먹밥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아침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의 혈당은 청신호가 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이제 마쳤으니까 차로 쌀 마무리하고 진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상황버섯 쌀로 만든 현미차입니다. 상황버섯 현미차. 아유, 구수해.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따끈한 현미차는 정말 구수하고 내 몸을 다 녹여주는 그런 느낌 납니다. 현미차인 말이죠. 물론 현미쌀을 먹었을 때 취할 수 있는 그 좋은 영양성분들 다 들어있거든요. 특히 저는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면역력 높이는 데도 그만입니다. 현미차 여러분들도 상황버섯 현미차로 꼭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요, 운동량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잖아요. 저도 여기 하루 종일 앉았다가 뭐 침노로 나가기는 하지만 앉는 시간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활동량이 적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선 근육을 움직이는데 어떤 근육을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다리 근육입니다. 대퇴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대퇴 근육이 혈당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서 하는 다리 운동은요, 한쪽 다리씩 허리를 곧게 펴고 한쪽 다리씩 쭉 올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5초 있다 내리고 발을 바꿔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바꿔서 네, 다섯. 이렇게만 해도 종아리 근육 당기면서 혈액순환이 일어나고요, 내가 다리를 올리면서 대퇴 근육이 힘이 들어가면서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이건 호흡 근육 운동이긴 한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만한 운동이 또 없습니다.
호흡 근육으로 움직여서 하는 운동이면서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스트레스 해독을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쉬는 숨을 길게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은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내 폐에 남아있는 공기 한 방울, 나머지 한 방울까지 다 밀어낸다라는 생각으로 내쉬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한 10초 넘게 내쉬게 될 거예요. 세 번 정도 하시면 마음이 빠르게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는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소리 없이 한숨을 길게 내쉬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숨을 내쉴 때는 심장이 천천히 뜁니다.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작용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했을 때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할 때 그때 심장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리 운동 그리고 호흡 운동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혈당 관리하시고 혈액순환 일으키면서 내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삼으시면 딱 좋습니다. 이것도 운동이라고. 네, 그죠? 운동했으니까 뭘 좀 마셔야겠죠. 바로 이거 제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제 몸에 수분을 충전하고 면역력을 충전하는 그 방법입니다. 상황버섯 현미차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2리터 담아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틈날 때마다 이렇게 마십니다. 아유 고소합니다. 고소해. 오늘은 면역력에도 좋고 혈당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닭죽 요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닭죽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닭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혈을 보호하고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게다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도 있고요. 외국에서는 이 몸이 아팠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죽을 먹지만 거기서는 닭고기 스프를 먹어요. 그만큼 병 후의 회복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는 아주 최고의 영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닭죽을 만드는데 상황버섯이 같이 들어가면 면역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상황버섯은 전통 의사에 보면 몸의 순환을 정리해주고 또 열을 가라앉히고 비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췌장 그리고 위장 소화기관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효능도 있지만 상황버섯이 가진 효능의 제1효능은 아무래도 항산화 성분이 가진 몸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 효능이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닭고기와 상황버섯 그리고 현미 이 세 가지 궁합이 만나서 건강한 상황버섯 닭죽이 만들어진다. 죽이라는 형태는 생각보다 소화시키기가 좋은 형태긴 합니다만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도 있는 형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을 만들어 드실 때는 배불리 드시기 위해서 죽을 드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단히 빠른 시간 안에 간단히 먹고 나가는 용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적량을 항상 지켜서 드셔야 되는 것도 꼭 필요하죠. 이 요리는 미리 크게 한솥 끓여 두시고 냉동실에 소분을 해서 보관하셨다가 급할 때 하나씩 꺼내 드시면 딱 좋고요. 음식을 뭐 해먹는 게 이게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뇨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먼저 갑니다. 네. 퇴근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제 하루 지켜보셨는데 괜찮았나요? 따라하실 수 있는 루틴 하나 보셨다고 하면 제 하루의 가치는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꾸준한 습관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하루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안 나눠요.